자,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소프트웨어의 종말인가? 아니면 하드웨어의 새로운 기회인가? 지금 시장은 AI를 두고 극단적인 공포와 기대로 완전히 나뉘어 있는데요. 이 혼란 속에서 진짜 기회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걸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요즘 시장 보면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모두가 AI 혁명을 외치는데 정작 그 AI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주식은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걸까요?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가 동시에 흔들리는 이 기묘한 현상, 바로 이 모순,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걸 보면 시장이 얼마나 갈라져 있는지 바로 보입니다. 보세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 넘게 훅 빠졌는데 전통산업 위주의 다우존스는 꽤 잘 버텼단 말이죠. 이건 명백하게 돈이 기술주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죠. 아니, 그럼 이 갑작스런 공포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 시작점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원인은 바로 이겁니다. AI 기업 엔트로픽이 공개한 새로운 AI 기술 때문인데요. 이게 그냥 우리가 알던 챗봇처럼 대화만 하는 AI가 아니에요. 진짜 사람처럼 컴퓨터 화면을 보고 마우스를 움직여서 실제 업무를 그냥 해치워봐입니다. 바로 이 능력, AI가 직접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이 지점이 소프트웨어 업계 전체를 그냥 공포에 떨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곧바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러다 엑셀이나 포토샵 같은 거 다 쓸모없어지는 거 아니야? 매달 구독료 받던 SaaS 회사들 이제 다 망했네. 심지어 내 일자리도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가 순식간에 확 퍼진 겁니다. 이때 시장이 반응하는 방식이 되게 재밌는데 JP 모건 분석처럼 말이죠. 마치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가 진짜로 기존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수 있는지 그 증거를 찾아보기도 전에 너 유죄! 하고 일단 주식부터 내던지고 보는 거죠. 전형적인 패닉셀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거대한 논리적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장의 공포가 사실 얼마나 비이성적인지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 시장은요, 이 두 가지 믿음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한쪽에서는 와, AI가 너무 강력해서 소프트웨어 산업 다 파괴할 거야. 이러면서 공포에 떨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 근데 AI 돈도 못 버는 거품 아니야? 이렇게 비판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생각이 어떻게 한 머릿속에 공존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비이성적인 상태인지를 딱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거예요. 시장이 AI의 그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두려워하면서 정작 그 힘의 원천이 되는 반도체, 데이터 센터 같은 핵심 인프라 기업들까지 같이 벌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자동차 혁명이 무섭다고 주유소를 불태우는 거나 마찬가지인 정말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순을 풀고 시장이 지금 놓치고 있는 진짜 기회를 찾아낼 열쇠는 뭘까요? 그 답은 바로 연산의 법칙이라는 데 있습니다. 연산의 법칙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해요. AI가 사람처럼 복잡한 일을 하려면 기존 소프트웨어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계산, 그러니까 연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걸 돌리는 하드웨어의 연산 수요는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한다는 뜻이에요.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기존 소프트웨어는 그냥 딱 정해진 명령, API 호출 한 번이면 일이 끝나요. 아주 단순하죠? 근데 AI 에이전트는요? 일단 화면 전체를 보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판단하고 뭘 해야 할지 결정해서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실행해야 해요. 이 과정 하나하나가 전부 다 엄청난 계산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하드웨어 도미노 효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라는 첫 번째 도미노가 딱 쓰러지면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 더 강력한 GPU가 필요해지고 그럼 전기도 더 많이 먹고 그럼 데이터 센터도 더 지어야 하고 당연히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 수요까지 줄줄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는 구조인 거예요. 이게 그냥 이론 아니야? 진짜 그렇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근데 재밌는 건 이런 비슷한 영화를 우리가 이미 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사례에서 미래의 힌트를 한번 찾아보죠. 혹시 2024년 초에 있었던 딥시크 쇼크 기억나세요? 지금 시장이 겪고 있는 공포랑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2024년 초에 시장이 AI 투자가 줄어들 거라고 걱정하면서 한번 크게 흔들렸었죠. 그런데 웬걸요? 불과 몇 달 뒤에 드러난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전 세계의 클라우드 기업들이 설비 투자, 그러니까 캐펙스를 모두의 예상을 깨고 어마어마하게 늘렸던 겁니다. 바로 이 숫자, 70%입니다. 그때 시장에서는 한 30% 성장할 거라고 봤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제로는 무려 70%가 넘게 성장했어요. 시장의 비관적인 전망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었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숫자죠. 결국 뭐예요? 공포는 착각이었고 수요는 진짜였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경험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큰 기관들이 지금 이 하락장을 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구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과거의 교훈을 되짚어보면 지금의 이 공포가 오히려 냉정하게 판단하는 투자자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인 거죠. 자,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파괴할 만큼 강력하다는 AI가 정작 자신을 움직이는 하드웨어의 가치까지 끌어내리는 이 거대한 모순, 이 안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게 정말 한 시대의 종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 거대한 하드웨어 시대의 서막일까요?